꼭 알아야 할 경제 이슈를 쉽게 풀어서 배달해드리는 구독경제. 화요일에는 두 분과 함께합니다. 최이배 전 의원, 김윤경 뉴스원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하고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만났어요. 네. 그래서 수소 동맹을 맺었다 이런 뉴스가 들리고요. 엊그제는 또 현대차와 포스코가 동맹을 맺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보름쯤 됐어요. 보름쯤 됐죠. 네. 김 기자님 우선 수소 동맹 이게 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수소 동맹이라고 하면 다들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네. 일단 수소 사회로 전환을 하자, 수소 경제로 나아가자가 이 정부의 목표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소라는 게 어디서나 마르지 않는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예. 그걸 통해서 이제 에너지도 수급을 하고 네. 하자는 그런 이제 경제 구조를 만들자는 게 이제 수소 경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 수소 경제로 가기 위해서 이제 뭐 나라에서도 수소 경제 위원회도 있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정의선 회장이 현대차그룹 회장이 민간 의원으로 또 참여를 하고 있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현대차가 지금 수소차를 만드는 데 주력을 하고 있죠. 전기차도 만들고 있지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수소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포스코는 예전에 그 철강 제품을 많이 공급을 받던 그런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현대제철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예. 서로 라이벌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제 동맹을 맺고 무언가 이제 수소차에 도움이 될 만한 수소 경제로 나아갈 만한 동맹을 맺자라고 했던 게 이제 수소 동맹이고 네. 그거를 이번에 SK 최태원 회장하고도 같이 한 겁니다. 아하. 그 현대차를 중심으로 동맹이 막 연결되고 확대가 되는 모양새네요. 예, 수소라는 것을 아무래도 현대차가 좀 기치를 내세웠기 때문에 현대차를 중심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 것도 같고요. 예. 정의선 회장이 작년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만나고 그랬죠. 또 구광모 LG 회장도 만나고 뭐 이러면서 재벌가들의 어떤 그 뭐랄까요? 서로의 만남 같은 것들을 좀 캐주얼리 좀 네. 만드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 주셨지만 이 수소 동맹뿐만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사업 뭐 이런 부분에서 재벌 회장들끼리 사업 관련 회동 또 무슨 협약을 맺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들리고 있는데 과거에는 사실 이 재벌 그룹들 사이에 좀 칸막이랄까? 있었죠. 좀 뭔가 거리가 있었는데 요즘은 대단히 잘 이렇게 만나고 그러네요. 약간 좀 맞아요. 젊어졌다는 느낌이 좀 강하고요. 예. 젊으니까 좀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개방적인 것 같아요. 개방적인 면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들이 만나면 의사결정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어요. 실무진이 만나면은 뭐 보고하고 올라가서 결제받고 하려면은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는데 이들이 네. 직접 만나가지고 하자라고 하면은 탑다운으로 또 진행이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면도 있고 또 재벌의 이미지 약간 좀 음습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네, 잘 안 보이고 뭔가 네. 뒤에서 옛날에 편법, 항상 보면은 계승, 이렇게 뭐, 뭐 네. 예. 은둔의 황태자 뭐 이런 네네. 식의 맞아요. 그 재벌들에게 붙여진 별명 같은 게 있었는데 네. 예. 요즘 굉장히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만나고 네. 좋은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 SK하고 현대차는 SK가 수소를 만들면 네. 현대차가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그걸 갖다 쓰기로 하면서 이제 수소 밸류 체인을 만들어 보자라는 MOU를 맺었고요. 네. 포스코하고는 이제 포스코 제철소에서 수소 전기차 1,500대를 써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테스트 베드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네. 거기서 이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제철소 내에 그 수소 또 충전소도 구축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또 차량을 사용할 때 이 수소 전기차를 사용해보고 그다음에 포스코가 그 철강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수소가 나와요. 이제 부생 수소라고 하는데 예. 이 수소를 이제 가지고서 네. 현대차가 아무튼 쓸 수 있게 하는 또 연료 전지 발전 사업을 같이 해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같이 지금 수소에 대한 그런 경제 그리고 수소에 대한 밸류 체인들을 같이 만드는 거고 네. 저는 뭐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전기 배터리도 이제 또 LG가 주력을 또 하면서 네. 당연히 또 전기차를 만드는 현대차는 그게 필요하니까 또 구광모 회장도 만나고 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산업의 전환 과정에서 현대차가 굉장히 좀 앞서가면서 이렇게 여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뭐 전체 국민 경제 차원에서는 좋은 거죠. 우리나라 그 기업들 간에 이런 서로 협업 과제를 시너지가 날 수가 만들어서 있고요. 시너지가 예. 나니까요. 예. 그러니까 두 분 말씀 들으면 이러한 소위 젊은 재벌 회장들 거의 3세 중심이죠. 예. 이분들이 그 선대 회장들과는 달리 대단히 공개적인 행보 그리고 서로 만나서 동맹 협력 잘 하고 있고
이게 국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시너지 효과도 나면서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이러한 재벌들끼리의 연맹 연합이 예. 뭐 중소기업들은 더 어렵게 된다든지 또는 소비자들이 더 손해를 본다든지 하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은 혹시 없을까요? 소비자 측면은 잘 모르겠고요. 네. 일단 그들만의 리그처럼 느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중소기업과의 어떤 상생관계를 만든다든지 이런 밸류체인이라기보다는 대기업끼리의 어떤 네. 밸류체인을 만드는 거잖아요. 음흠. 그런 이미지를 고착화시킨다면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네. 예. 자동차가 특히나 이제 전기차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품이 뭐 3만 개 쓰였는데 이제는 8천 개만 쓰인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여러 가지 하도급 하청 기업들이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하청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게 해주고 지원해줘서 같이 계속 그 협업 관계를 가져갈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네네. 뭐 그런 과정에서 이제 큰 틀의 어떤 뭐 전기차 배터리라든지 이제 수소의 발생은 또 대기업이 맞지만 예. 그것을 또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는 또 수많은 또 하도급 업체들이 네. 필요할 거거든요. 그 그래서 구조의 이제 협력의 구조를 완성시키는 예, 협력 그렇죠. 구조, 상생 그거를 구조. 같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재난지원금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총 690만 명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그런 안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조금 요걸 구체적으로 좀 나눠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일단 재난지원금 우리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을 건데요. 그렇죠. 지금 2차 재난지원금이 처음 지급됐을 때 그때 네. 이제 선별로 지급한다면서 지급됐을 때 현장에서 가장 큰 그 불만의 목소리는 이게 공정성이 없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라는 얘기하고 네. 그다음에 이게 신속하지 않다, 뭐 이런 이제 또 얘기들이 있었는데 예. 그때 당시에 가장 그 공정성, 형평성 시비에서 문제가 됐던 게 그 상시 그 고용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면 안 줬거든요. 네네. 거기는 큰 사업장이라고 보고. 예. 그다음에 이제 매출액도 연간 4억 이상이면 안 줬어요. 그랬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그거를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액은 10억까지 되는 사업장도 주기로 하고 네. 뭐 상시 근로자는 5인 이상이어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줬던 그 사업장보다 한 100만 개 넘게 더 많아졌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집합 금지 업종에는 500만 원. 예. 그리고 집합 금지를 하다가 좀 완화해 준 데가 있어요. 학원이나 이제 겨울 스포츠 시설 관련된 그런 사업장에는 이제 400만 원. 네. 그리고 집합을 제한했던 이제 식당, 카페 같은 곳은 300만 원. 그다음에 일반 그 집합에 대한 제한은 없었지만 경영 위기로 어려웠던 여행이나 공영업을 하는 데는 200만 원. 그다음에 그냥 매출액이 감소된 네. 그런 사업장은 100만 원. 그래서 굉장히 이번에는 계층을 다양하게 그 구분해서 좀 더 네. 많은 곳에 폭넓게 지원하고 뭐 금액도 3차 재난지원금보다는 이제 훨씬 많이 올랐죠. 500부터 시작하니까요. 예, 그래서 예. 뭐 정부가 얘기했던 그러니까 그 민주당에서 얘기했던 좀 더 넓고 좀 더 두텁게 이제 하겠다라는 부분이 좀 그 실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넓게, 좀 더 두텁게 총 690만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에게 지급한다라는 것이 계획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질문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부부나 가족 구성원이 서로 따로 여기저기에 별도의 매장을 열어서 사업을 하고 있다면 또 지원도 따로 받으면 네. 이분들은 가족 단위로 본다면 상당히 거액을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소상공인 지원금 자체가 가구당 지원이 아니라 인별 지원이기 때문에 네. 가능한 부분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사업장별로 주는 거니까. 막을 수 뭐 없잖아요. 아버지 그렇죠? 어머니가 뭐 노래방도 하시고 헬스장도 하시고 이런다면은 각각의 이제 받을 수 있으니까 네. 1,000만 원 정도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있는 거죠.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명이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에도 최대 2배를 지급하게 되는데 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150%, 뭐 세 개는 180% 이런 식으로 지급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아, 예. 그다음 질문이요. 학습지 교사를 비롯해서 보험 설계사 등 지난번엔 제외됐던 소위 특고, 예. 특수고용 노동자죠. 네. 이분들에게도 지원이 가능하다면서요 이번에는. 네. 예. 그래서 그 고용보험 미가입자 80만 명에게 그 지급을 하는데요. 기존에 한 70만 명이 받은 그
분들이 있었고 그분들한테는 50만 원. 그리고 이번에 신규로 10만 명에게는 100만 원씩 아하. 지급하기로 해서 예. 계속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이제 그 받는 분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좀 더 이번 좀 규모 금액도 뭐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한 10조가 못 됐는데 이번에는 20조가 좀 못 되는 돈으로 그렇게 네. 지금 재원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이 아무래도 노점상 지원 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노점상 분들이 어려운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이분들이 소득 신고도 안 되어 있고 세금도 안 내는 분들인데 어떻게 이분들이 손해 입었음을 알고 지원을 하느냐? 네.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시 생계 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건데 예. 여기는 일단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4만 개의 노점상이 일단 포함이 되고요. 관리 대상 노점상. 예, 그리고 네. 관리가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도 각 지자체가 뭐 소득이라든지 재산 요건 이런 거를 따져가지고 50만 원을 줄 수 있는지를 심사해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점상은 세금도 안 내는데 월급 그리고- 받는 이런 뭐 소득자라든지 이런 예. 사람들은 꼬박꼬박 다 유리지갑이잖아요. 네. 세금을 내고 있는데 형평성이 좀 어긋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대학생 지원하는 문제도 형평성이 조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대학생 지원이요. 예, 부모가 미성년자 이제 자녀, 예. 실직하거나 네, 네. 뭐 사업장을 폐업한 네. 그 가정의 대학생에게는 5개월간 월 50만 원씩에서 네. 250만 원의 근로장학금 형태로 지급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네. 미성년자 자녀에 대해서는 지급하지가 않게 되고 또 고등교육을 받지 않는 한계 가구에 또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하, 그런 대학생이 문제가 있네요. 아닌 네. 네, 대학을 안 간 사람들하고의 또 형평성이 있고 네. 또 부모 지원을 받는데 대학생도 지원을 받으면 또 이중으로 받게 되니까 네. 이런 것도 조금 약간의 좀 사각지대로 뭐 지적을 논란이 좀 받고 있습니다. 있긴 한데요. 예. 저는 뭐 그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일단 사업장이 없으니까 고정비가 적게 드니까 아무래도 뭐 타격이 덜할 덜하지 건 아니냐. 않겠냐라는 예. 또 얘기도 있었는데 네. 솔직히 뭐 코로나로 인해서 진짜 우리가 모두 이렇게 집합도 금지됐지만은 그 이동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당연히 이분들도 그 매출에 타격이 있었을 거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그런 그렇죠.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뭐 이런 분들을 배제하기보다는 오히려 같이 포용하고 가는 게 더 맞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분들에 대해서 뭐 그 세금도 내지 않는데 왜 뭐 그 지원해 주냐 그러는데 솔직히 이제 근로자들 중에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그 한계 그 미만 네. 그 소득 소득세 미만의 감면. 사람들도 네. 굉장히 그 근로자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분들 생각한다면 굳이 노점상을 배제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하나 이제 대학생 지원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그 가구의 가장 큰 비용 중에 하나가 교육비거든요. 특히나 그렇죠. 이제 대학생은 대학 등록금이 굉장히 큰 돈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앞서 우리 방금 전에 그 유은혜 부총리께서 말씀하셨는데 초중고까지는 이제 다 의무 네. 지원이기 때문에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무상교육이 돼가지고 예. 이제 그 비용을 가정이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음. 좀 대학생에 대한 지원 부분을 이제 하는 거고 뭐 이거는 대학생이 그냥 받는 건 아니고 근로장학생으로서 뭔가 또 근로를 하면 주는 거니까 아하,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너무 이렇게 뭐 타이트하게 엄격한 보지 않아서 잣대를 좋다. 들여다보기는 뭐 하기보다는 좀 더 포용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뭐 그런 또 생각입니다. 자영업자 말고 임시직 노동자나 뭐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지금 질문도 예. 올라온 지금 것 같은데 질문이 그 부분이 질문이 계속 예, 올라오네요. 그 일용 4406님 근로자는 일용 근로자도 주나요? 5849님도 받으시고. 직장도 없고 일용직은 재난지원금 안 주나요? 계속 이제 그 질문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한계 근로 빈곤층 80만 가구에 주겠다 그러니까 포함이 네. 될 수도 있는데 아하. 그 부분은 약간 좀 사각지대인 것 같아요. 사각지대죠. 예, 그래서 거기까지도 이제 좀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도 조금 더 포괄적으로 마련이 됐다면은 네. 덜 아쉽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확대가 되긴 됐지만 넓게 또 두텁게 지원을 늘리긴 했지만 여전히 그런 일용직 근로자라든지 대학생이 아닌 청년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물론 이제 누가 얼마를 받느냐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네. 급하고 생계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도대체 언제 받을 수 있느냐? 이건 어떻습니까? 3월까지는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3월까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선거용이다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 네. 그런 부분인데 저는 예. 신속하게 받아야지 되니까 빨리 예. 받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뭐
전에 그 받았던 것처럼 별도로 개설되는 이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가지고 아직 홈페이지는 주소는 공개가 되지 않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받으시면 되고 버팀목 자금 플러스라고 하는 그 소상공인이 받는 자금 네. 그리고 특고 프리랜서가 받는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이거 조금 나뉘는데 이제 버팀목 자금 플러스 같은 경우에 이제 빠르면 29일부터 아하. 이달 말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특고분들이 받는 이 여기에는 좀 DB 작업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수는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신규로 네. DB에 들어가야지 되는 분은 늦으면 5월까지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대상자를 쭉 다 입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존에 받던 분들은 아마 이제 신청이 되게 수월할 거고요. 네. 이미 이제 저희가 3차 재난지원금 네. 때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네. 2차 때 받은 분들은 3차 때 수월하게 받을 수 있고 신규로 하는 분들만 조금 뭐 이제 서류나 뭐 이런 이제 증빙할 것을 이제 갖춰야 되는 부분들은 뭐 이번에도 조금 필요하겠죠. 예.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2차, 3차 대상이 되셨던 분들이야 어떻게 받는지도 아실 네. 테고 바로 문제가 없을 텐데 신규 대상이 되신 분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다 신고를 하셔야 되나요? 아니면 걸러서 대상을 확정해 주나요? 지난번에 3차 할 때 그 안내 문자가 갔습니다. 네. 아마도 뭐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이제 안내 문자 가면 말씀드린 대로 뭐 소득에 대한 어떤 예. 증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뭐 홈페이지에 가서 기입을 하면 네. 아마 이제 거기서 자격을 심사해서 뭐 확정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예, 뭐 당장 시작이 되면 또 나는 대상이 되는 줄 알았는데 왜 나는 빠졌나요?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런 그렇죠. 그분들도 예. 행정적인 준비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급은 그렇고 한 이 돈은 어떻게 마련되는가? 19조 충분한가? 5천억. 예.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제 여당이 처음에 얘기했던 게 이제 20조였잖아요. 그랬죠. 거기에 좀 얼추 맞게 편성을 한 것 같기는 한데 19조 5천억 원. 예,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기정 예산이 4조 5천억 원이 있고요. 그러니까 기정 예산이라는 건 기존에 기정, 이제 정해진 예산. 사업 아하. 예산이 네. 있습니다. 이미 편성되어 있었던 예산 네. 4조 5천억 5천억 원. 네. 새로 책정된 것만 보면은 10조 9천억 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또 방역 대책으로 4억 1천만 원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4억 1천만 원하고 기정 예산 4조 5천억 원 예. 이것들을 빼면은 10조 9천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20조 슈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는 약간 좀 사실상은 아닐 부풀리기가 수도 있는 것 있다. 같아요. 네. 뭐 아무래도 정치적인 어떤 액션일 수도 네.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을 예.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 네. 뭐 숫자가 부풀려지기는 했어도 네. 적지 않은 돈이 또 많은 분들한테 가는 예. 구조로 만들어졌으니까. 네. 예. 10조가 작은 돈은 아니죠. 예. 네. 아까 하지만 말씀하실 때 저기 방역 대책에 대해서 예. 4조 1천억 원인데 네. 4억 1천만 원이라고 아, 하셨는데 4조 천억. 4조 4조 1천억 예. 원 방역. 예. 근데 이게 아, 3차 예. 때도 예. 그때 9조 3천억 원이었는데요. 네. 제가 그때 실질적으로 재난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는 것만 뽑으니까 그때 한 6조가 좀 못 되더라고요. 그랬죠. 예, 그래서 그 좀 당시에도. 그때도 제가 아쉬운 숫자를 면이- 부풀려 예. 한다고 했는데 네. 정치권이랑 그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숫자를 부풀리게 하려는 유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큰 돈을 이렇게 막 쓴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 예. 아무래도 이제 정부가 그만큼 예. 많이 좀 드립니다라는 것을 예. 하고 싶은 마음이야 분명히 있겠지만 사실 글쎄 저만 그런가요? 뭐 10조나 20조 차이가 별로 안 느껴져서 그러세요? 예, 저는 많이 느껴지고 둔감해서 그런가요? 홍남기 부총리도 이 네. 국채 발행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우려를 나타냈었잖아요. 예, 그런 기재부에서 것도 좀, 늘 예. 그렇죠. 그런 것도 약간 좀 무마할 수 있는 네. 자, 그런 시간이 거의 다 구조였던 돼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두 분이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한 점수를 주시죠. 평가를 하신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뭐 8점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점 정도. 예, 네. 굉장히 사각지대 해소하고 또 두텁게 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네. 다만 이제 약간 부족한 거는 뭐 좀 이렇게 숫자 부풀리기 같은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솔직하게 내놨으면 좋겠다. 네, 네. 네, 김윤경 기자님. 저는 뭐 점수보다는요. 네. 국가 채무 우려에 대해서 너무들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네, 우리 재정 여력이 상당히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재정을 안 쓰고 자꾸 통화 정책만 완화로 가게 되면은 결국은 가계 부채만 많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빚만 지고. 예, 정부가 돈을 써서 네.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하.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다. 예. 네, 꼭 숫자로는 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셨고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입의 전 의원 김윤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